하지만 그것이 경제적으로 번역될 수 있느냐? No. 아니에요. 직장생활 남의 밑에서 일하기 싫고 내가 진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. 경제적으로도 그렇고. 이런 분들이 그 대체 방안으로서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거에 대한 반대, 그 허상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서는요, 돈도 안 될 뿐더러 시간 낭비다. 직장인이라는 게 좀 고달프잖아요. 직장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빨리 깨달은 자가 진짜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, 요새는. 특히 요새 20, 30대들은 조금 일찍 눈을 뜨는 것 같아요. 직장인 말고 그 대체 방안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, 뭐 N잡을 꾸려가든 아니면 사업자로, 프리랜서로, 이거는 말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이건 아니다. 자기가 블로그나 어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그걸로 돌파구를 삼아서 먹고 살겠다. 저는 반대예요.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본인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도이니까, 혹시나 뭐 불편하시더라도 뭐 그렇구나, 넌 하지마, 이렇게 생각하세요. 일단은 뭐부터 시작할까요? 극소수의 인플루언서를 제외하고는 돈을 못 벌어요. 일단 그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. 주변에 인플루언서로 돈 버는 분 계세요? 예를 들어서 TV에서 뭐 1억, 10억, 100억씩 버는 유튜버가 있다고 쳐요.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. 그러니까 마치 유튜브 하면 되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세요.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 아마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. 실제로는 블로그나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보기에는 돈을 못 버는 구조고, 근데 이거를 의미 있는 수익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? 직장생활의 절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300만 원이라고 칠게요, 월급이. 이걸로 한 150만 원 벌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 시간에 저는 딴 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첫 번째, 블로그에 이것저것 뭐 방문기 올리고 그러면 협찬 들어오잖아요. 그럼 그 협찬이라는 게 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냐. 예를 들면 식당 가서 뭐 한번 먹을 수 있는 쿠폰이 나와요. 굳이 그 식당 안 가도 되는 식당을 가서 공짜밥을 먹었다고 그거를 수익화할 수 있느냐? 아니에요. 화장품, 뭐 기초 화장품, 뭐 수분크림이나 뭐 이런 거, 립밤 이런 거. 하지만 그것이 수익이냐? 아니에요.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. 공짜로 뭔가를 얻는 것은 내가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기왕에 하는 거 공짜가 좋지, 이런 마인드지만 그것을 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광고료를 따로 받지 않는 이상 경제적인 가치가 별로 없어요. 지속적이지도 않을 뿐더러.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건데 그냥 불필요한 거를 내가 그냥 사용하게 되는, 그렇다고 협찬으로 뭐 차를 받거나 집을 받거나 뭐 별장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나이스 투 해브예요. 단 하나는 광고 수익이에요. 이렇게 협찬을 했을 때 돈을 줄 정도의 인플루언서는 정말 극소수이고요. 아, 블로그를 쓰면은 뭐 그 유입하면은 뭐 그 배너 광고 통해서 하잖아요 라고 하는데,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. 이 전업 블로거들이 있어요. 하루에 몇 시간을 이렇게 글을 쓰는데, 그 글을 어떤 글을 쓰느냐? 대부분 낚시성 글을 써요. 요새 무슨 살인 사건이 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글을 쭉 모아놔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상위에 좀 링크돼서 그걸 타고 들어오면 내 글을 읽다가 배너가 노출되면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. 이거 얼마나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하루에 글을 20개씩 쓰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오랫동안 투자한 분이 있어요. 이 블로그 수익화라는 책도 쓰고. 근데 결국 어느 날은 이렇게 푸념 섞인 포스팅이 올라와요. 와,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힘들다. 100만 원을 넘기는 게 내 소원이다.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업만 그렇게 블로그만 투자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관심도 없는 분야에 대해서 막 써야 되거든. 그래서 광고료, 협찬 다 실체를 까 뒤집어 보면 아주 극소수의 성공 신화를 우리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. 저 그래도 뭐 2, 3만 원씩 벌고 있어요. 그거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직장생활 남의 밑에서 일하기 싫고 내가 진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. 경제적으로도 그렇고. 이런 분들이 그 대체 방안으로서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거에 대한 반대, 그 허상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저 역시 브랜드 쪽에 있었고 굉장히 많은 대행사들과 일을 해봤고, 세계 인류 혹은 아주 조그만 시행사, 이 허상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아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. 그걸 기대하고 거기에 올인하기엔, 특히나 이 인플루언서를 꿈꾸시는 분들이 전략적이지 못한 게 마구잡이로 하시거든요. 보통 맛집도 올렸다가 무슨 개봉기 아니면 사용기, 후기,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제가 단순히 재테크 경제 유튜버가 아니고 늘 방황하는 사람, 자기의
진짜기를 찾아보세요. 그걸로도 먹고 살 수 있어요. 저는 이런 메시지 좀 던지잖아요. 책도 나왔고.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서는요, 돈도 안 될 뿐더러 시간 낭비다. 블로그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달 열심히 해보세요. 매일 일포스팅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해보세요.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. 뭐 예를 들면 이웃이 많아질 수 있죠. 이웃이 뭐 1000명이 늘어날 수 있고. 하지만 그것이 경제적으로 번역될 수 있느냐? No.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야 돼요. 그 내가 취미로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래건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시간이 쌓이면, 제가 늘 요새 이거 이야기하잖아요. 시간이 쌓이면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 탄탄한 팬층이 모이고, 뭐 그것이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는. 근데 돈을 위한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순간 마구잡이로 하게 되고, 블로그든 자기 인스타그램이건 사람은 모여 있지만 그것이 경제적으로 번역이 전혀 안 돼요. 왜냐? 그 사람들은 꼭 여러분이어서 여러분을 팔로우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특히 이 인플루언서나 블로그로 수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은, 거긴 내가 없어요. 내가 그냥 막 이웃 친척 막 이렇게 아무나 하세요. 일단 아무나 하고 그러다 보면 숫자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? 전략적이지 못해요. 전혀.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,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예요.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?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걸 하다 보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.